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안전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안전띠만 매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체구가 작은 어린아이의 경우 어린이용 안전띠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색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3m 아래 하천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지난 7일 경기도에서 어린이 9명을 태운 통학버스가 1톤 화물차와 부딪힌 뒤 난간에 튕겨 다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어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지킬 수 있는 안전띠, 얼마나 잘 착용하고 있는지 현장을 점검해봤습니다. 경찰이 통학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적발됩니다. 자, 어린이들 지금 안전띠 맸니? 또 다른 통학 차량도 마찬가지. 안전띠를 착용한 어린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단속하는 데라서 빨리 내리게 하려고 애들 아프니까 빨리 내리게 하려고. 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아 적발된 단속 건수는 13,000여 건에 이릅니다. 자동차 충돌 실험 결과 안전띠를 맸을 경우 몸이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안전띠를 안 맨 탑승객은 차량 실내에 온몸이 부딪힙니다. 또 에어백 등 안전장치가 없는 뒷좌석에는 어린이가 크게 다칠 확률이 99%에 달합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튕겨져 나가면서 앞에 있는 혹시라도 운전자나 그 조수석에 타고 있는 동승자한테도 부상을 입힐 확률이 가장 많습니다. 차량의 안전띠는 성인을 기준으로 제작돼 있어 어린이 신체에 맞는 안전띠를 설치해야 하며 아이를 카시트에 앉힐 때는 두꺼운 외투를 벗겨야 몸이 빠져나가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의 형량을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고유정의 최후 진술이 진행됩니다. 검찰은 고유정의 범행을 철저하게 계획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법원은 다음 달 초에 1심 선고 공판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지난해 K리그 12위 꼴찌로 밀리면서 창단 이래 처음으로 2부 리그로 강등됐는데요. 감독과 선수진을 대폭 교체한 제주는 올 시즌 1부 리그 승격을 목표로 강도 높은 담금질을 시작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승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리그 11개 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제주 유나이티드. 결국 2부 리그 강등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남겼습니다. 제주는 고심 끝에 지난 2014년 광주FC를 2018년엔 성남을 1부 리그로 끌어올린 성남FC 남기일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임명했습니다. 남 감독은 우선 바닥으로 떨어진 선수들의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정하게 다시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 하면 빨리 일어서야 돼. 남 감독은 제주의 탄탄한 미드필더진을 활용해 공격적인 축구를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좀 하고 그리고 상대의 진영에서 좀 찬스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축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대적인 선수진 교체도 이뤄졌습니다. 베테랑 공격수인 정조국 선수와 강원FC에서 수비수로 활약했던 발렌티노스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감독님과 좀 선수들 간에 좀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요. 먼저 그렇지만 또 그라운드 안에서 먼저 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I'm very happy to be here and I hope I prove to everyone that I'm worthy to be at this team. 1부 리그 승격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 어떤 성적을 거둘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1월과 2월에 축구와 야구, 농구를 비롯한 20개 종목 2만 2천여 명의 전지 훈련단이 서귀포시를 방문해 429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겨울철 기온이 서울보다 10도가량 높고 전국에서 미세먼지 영향이 가장 적어 실외 종목 선수단 유치에 유리하다며 올해 도쿄올림픽 전지훈련단 유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 사망자 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기온 변화와 더불어 미세먼지도 이런 질환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전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0대 김광정 씨는 최근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슴에 통증을 느껴 119에 신고해 병원을 찾았는데 일찍 병원에 도착한 덕에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당시에는 뭐 가슴이 저리고 뭐 식은땀도 나고 잘 배기 힘들어가지고 119를 불러서 봤다니까 여기 병원으로 오게 됐어요. 최근 10년 동안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38만 7천여 명. 날씨가 추워지는 10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1월에 가장 많고 일교차가 큰 3월까지 환자 수가 증가합니다. 특히 미세먼지도 심뇌혈관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요즘과 같이 공기질이 좋지 않은 시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뇌혈관 질환뿐만이 아니고 부정맥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농도와의 상관관계나 노출 시간과의 상관관계도 다 보고가 되고 있고 고려대 구로병원 심혈관센터 연구팀이 10년간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 환경 지수가 나쁨 수준일 때, 좋음 수준일 때에 비해 협심증 발병 위험률이 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평균 20마이크로그램씩 증가하면 협심증 발병 위험률도 4%씩 증가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65살 이상 고령자, 고혈압 환자의 경우 미세먼지에 따른 협심증 위험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고위험군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을 삼가는 등 더 주의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은행을 굳이 가지 않고도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시대지만 고령화가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금융기관들이 비대면 금융거래에 얹어주는 각종 혜택에서도 소외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근처에 은행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목포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한 농촌 마을 농협 창구. 86살 서정환 할아버지의 은행 일은 주로 예금 인출, 이따금씩 계좌 이체가 전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은행 일을 다 본다는데 서 할아버지에게는 그저 다른 세상 이야기일 뿐. 접었다 펴서 쓰는 옛 휴대전화를 쓰는 데다 여전히 ATM보다 창구 거래가 미덥고 편합니다. 손해보고 이익 본 것을 별로 안 해요. 돈 넣었다가 찾았다가 그 쓰는 저기만 갖고 쓰지 다른 것은 아예.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뱅킹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이지만 고령층에게는 큰 장벽입니다. 20대에서 40대는 80%가량이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지만 60대 이상은 12%에 그쳤습니다.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은 물론 은행들이 비대면 거래에 챙겨주는 수수료 할인, 우대금리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고령층은 다른 연령층과 달리 방법을 몰라서 모바일 금융 업무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고령 인구 비율이 22.3%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소수 젊은 층 위주의 고객들은 다양한 금융 혜택을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고령 조합이라든가 고령 고객들에 대해서는 실제 그러한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와 있습니다. 진도와 신안 등 전남 4개 군 지역은 농촌에 특화된 농협은행 말고는 1금융권 은행이 없고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역시 지점 통폐합으로 점포가 줄고 있습니다. 농협 회원조합 역시 나주와 순천 등 인구가 느는 신도시에 지점이 생겼을 뿐 본점은 감소세입니다. 몸이 안 좋은 게 못 나와요. 그러니까 아가씨들이 나보고 오랜만에 온다고. 그렇게 생겼어요. 할 수 없어. 뭐. 비대면 금융 업무가 간편해질수록 금융기관 영업망은 축소되고 농촌 고령층의 금융 소외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설 연휴 범죄 예방을 위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종합 치안 대책을 운영합니다. 경찰은 소규모 금융기관과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범죄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여성 안심구역과 유흥가 주변 등 범죄 취약 지역의 순찰을 강화합니다. 또 명절에 빈발하는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재발 우려 가정과 학대 우려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안 추락 사망 사고 가운데 발을 잘못 디뎌 사고가 나는 실족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제주 지역에서 모두 60건의 연안 추락 사고가 발생해 17명이 숨졌습니다. 인명피해 원인으로는 실족이 9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차량 추락과 낚시가 각각 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후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대기질이 좋지 못할 걸로 예상되는 만큼 호흡기 관리 잘해주시고요. 오늘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복사 냉각의 영향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고요. 모레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가 7도, 남부가 6도, 동부가 5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1도, 북부와 서부 동부가 1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구름 많겠고 현재 기온 8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이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엔 대체로 비가 내리겠고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과 단속 활동, 행정 업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 지원단을 모집합니다. 제주시 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서귀포시 선관위는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공정선거 지원단 지원을 접수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제주도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서를 작성해 시 선관위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주 사회의 성평등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지난해 도민 1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제주 사회 성평등 수준은 4점 만점에 2.29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개선해야 할 성불평등 과제로는 남성의 낮은 돌봄 참여와 대중매체의 성차별과 비하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작년과 비슷한 23만여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최근 제주 시내 재래시장에 제수용품 26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으로 차례상을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은 23만 4,900원으로 지난해보다 0.1%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나물, 채소류가 지난해 태풍 등으로 인해 파종이 지연되면서 3.8% 올랐고 가공식품은 6.6% 하락했습니다. 제주 최대 건물인 드림타워가 오는 4월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3,000명에 이르는 직원 채용에 나섰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내일부터 구직 사이트를 통해 딜러와 마케팅, 보안 분야 등 카지노 직종 500명과 호텔 객실 관리직 400명을 비롯한 직원 2,700여 명을 뽑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11월에도 관리자급 경력직을 모집했는데 270명 모집에 8천여 명이 지원해 경쟁률 30.1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제주시가 감귤과 월동채소 위주 1차 산업을
다품종 소량 생산 형태로 바꾸기 위해 틈새 작물 재배 농가에 23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아열대 채소나 화훼류, 특용작물 등 3헥타르가 넘는 작물단지를 만들려는 지역농협으로 오는 23일까지 제주시 농정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백향과와 용과, 애플수박 등 9개 품목 115개 농가를 지원했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이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시스템이 폐배터리의 입고부터 검사, 출고까지 모든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표준화 기술을 마련했다며 올해부터 3년 동안 16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제주 테크노파크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는 폐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 유통 등 전기차 후방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